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형성을 꾀하는 시간, 장안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서 실력들을 좀 팍팍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을 볼까요? 자, 첫 번째 4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그 다음 x축, y축으로 또 평행 이동을 쫙 했습니다. 그런 원이 접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원이다. 그렇다면 중심좌표 4,-3 구하고 반지름 2. 짝. 우리가 이제 대칭을 해야 되는데 원점 대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 x보 y보가 바뀐다. 원은 아주 재미난 성질이 있는데 반지름의 변화가 없다. 그대로죠. 와, 됐습니다. 이 녀석을 이제 또 평행이동해야 되겠다.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좌표를 더하게 해주면 되죠. 평행이동 이만큼, 그 다음 얼마만큼, 이만큼. 반지름 변화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중심좌표 구했고 반지름 구했는데 이 녀석이 어떻게 돼야 되겠다. x축, y축에 접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접하는 곳은 이것도 있고 많은데 중요한 것은 반지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a라는 것이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죠. 됐습니까? 자, 이곳에서 이제 a 값이 나옵니다. a 값은 6이 되기도 하고 2가 되기도 하겠고 b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플러스 b 이게 2 마이너스 2. 사실은요 이쪽 값을 부호로 바꿔야 되는데 반지름 이 숫자를 바꾸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b 값은 뭐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는 뭘 해달라? a-b의 최대. 자, a는 그럼 큰 값 6을 써주면 되겠고 b는 작은 값 마이너스 5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 처리돼서 결과가 나오죠. 됐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체킹한 이유가 뭐였을 것 같아요. 중간에 뭐 이렇게 평행이 이 부분이요? 아, 이건 기본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부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 부분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럼 이 중심좌표가 반지름하고 관련이 있죠? 이 중심좌표가 반지름.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 이 부분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2는 이꼴 4 마이너스 1. 이제 부호가 이렇게 반대로 해야 되는데 결과가 똑같아서 이렇게 산수한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됐습니까? 자, 이 부분에 이제 사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부분을 위에 이 하나만 한다고요. 하나만 해서 이렇게 구해놓고 그럼 뭐 고정된 값인데 무슨 최대값이냐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겠죠. 얘가 평행이동을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게 아니라 평행이동을 좀 많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많이 진행돼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사해야 되는 이 항목이 좀 독특해서 이 문제를 체킹했습니다. 문제 체킹한 취지 이해하셨죠? 자, 큰 틀에서는 원리 자체가 많이 어렵지 않은 그런 것들이니까 문제 차분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접한다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정확하게 잘 해서 실수 없이 풀이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 잘 됐습니까? 자, 4번 문제 풀이 마칩니다. 5번 문제 함께 하겠습니다. 직선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 근데 자기 자신이 된다. 직선을 대칭 이동하면 뭐 직선이겠죠. 근데 자기 자신이 된다. 재밌는 표현이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 무슨 얘기인가요? 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럼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대칭 이동하게 되면. 근데요? 대칭 이동했는데 자기 자신이요? 와, 이거 뭐죠? 이런 경우 가능합니다. 다시요. 어떤 경우요? 이런 경우. 뭐죠? 이 y는 x에 대해서 수직되는 경우는 이쪽이 가고 이쪽이 이쪽 가는 거니까. 그죠? 90도 관계. 지금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런 경우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체킹한 이유입니다. 이런 좀 상식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식이 ax 플러스 4y 마이너스 4 이꼴 제로 되어 있는데 사실 기울기가 보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a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런 기울기 값이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a 값이 4 이렇게 된다는 거. 그냥 곧바로 구하면 그냥 이제 읽으면서 이제 해결하길 바라는 거죠, 저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y는 equal x 대칭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식을 써가지고 ay 4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쓴 식이 원래 식 주어진 거랑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 이렇게 풀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기왕이면 좀 더 정보. 직선에 의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나올 수 있겠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학습이 되어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체킹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A 값이 나오게 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와우 이렇게 된 거죠. 약분까지 딱 이루어지게 되면 되는 거니까. 자, 써볼까요? 4x 플러스 4y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사사삭 약분되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꼴 제로. 그래서 여기 좌표가 1이에요. y는 이꼴 x랑 만나야 되겠다. 좌표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직선하고 그 다음 y축하고 여기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 길이 1에다가 높이 2분의 1에다가 그럼 뭐 넓이는 뭐 끝났죠. 넓이 4분의 1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제가 이 문제를 체킹한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좀 독특한 거죠. 독특한 거. y는 equal x에 대해서 대칭했을 때 그 직선이 자기 자신이 될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이런 녀석이다. 다른 것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보셨듯이 이런 직선 대칭 이동하면 이런 직선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러한 좀 지식을 상식으로 넣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풀이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5번 문제를 체킹해 봤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이해됐기 바라면서 5번 문제 마칩니다. 이번엔 6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사분면에 있는 점 A, y는 equal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그걸 B라고 하자. 그랬을 때 X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 이거에서 많이 보던 건데 자, 그랬을 때 최소값이다. 근데 이제 앞에 좀 정확하게 좀 써져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y는 equal x 됐습니다. A점은 어느 쪽에 잡을까? 아무 데나 잡읍시다. 뭐 어디 잡으면 어떻습니까? 대칭 이동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A, B 잡습니다. 그럼 B, I가 되겠네요. 되셨죠? 자, A, B 좌표가 잡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X축에 있는 점을 잡아서 중요한 것은 AP 더하기 BP를 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 거리 합 뭐가 되더라? 최소가 되라. 뭘 해야 되죠? 대칭 이동 공부하셨죠? 자, B, 마이너스의 대칭 이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 거리 돼야 되겠다. 자, 공부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기분 좋습니다. 공부한 내용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와 이거 여기는 B'이라고 해주면 거리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거리 구하니까요. A-B 제곱되고 더하기 B 빼기 그럼 뭐 부호를 또 센스 있게 A를 기준으로 쓰면 되죠. 해서 루트 씌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제곱 2배의 A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2AB 플러스 BAB 사라지고 B제곱 처리돼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결과가 얼마더라? 9 루트 2가 되겠다. 그러면 루트 2를 약분해주는 센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값이 얼마다? 9다 라는 이론이 나왔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뭘 구하겠습니까? 5A 길이? 이 길이? 하하 그냥 곧바로 답 됐네요. 와우, 이럴 수가. 됐죠? 맨 처음에 좌표를 특별하게 주지 않아서 조금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 뭐 출제자가 시킨 거 열심히 잘 따라간 거죠. y는 equal x 대칭해서 나왔고 거리 합 최소가 되려면 또 대칭해서 직선 거리를 살펴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거리랑 문제 연결된 거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이론 거리 합 최소가 될 때 대칭해서 살펴가는 이 이론 학습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출제 빈도 매우 높고요. 됐죠?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대칭 이론과 관련된 응용 문제니까 학습 잘 해야 되겠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느끼면서 6번 문제 풀이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S 1, 2, 3, 4, 5 이루어진 집합에 대하여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집합을 짜잔 원래 부분집합이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면은 2에 5 해서 32개의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이제 공집합이 아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집합 빼니까 31개의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 부분 집합을 각각 A1, A2에서 이렇게 집합 명칭을 붙였다. 그렇군요. 이때 각각의 부분 집합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또 각각 이렇게 좀 명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가장 작은 원소들의 합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 뜻 읽어가면서 판단됐습니다. 그럼 구해야죠. 자, 그럼 우리가 집합을 만들었을 때 1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 무조건 1이 제일 작은 원소죠. 다른 원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문제에서는 이 집합은 어느 집합인지 잘 모르겠지만 1이 나와서 이게 계산이 되어야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런 계산을 몇 번 할까요? 그럼 1이 들어간 녀석들이 과연 몇 개가 있을까?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주 이건 쉽습니다. 과연 여기에는 어떻게 되죠? 2, 3, 4, 5 얘네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카운팅하게 되면 몇 개? 2의 4제곱개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제 1이 4제곱이니까 곱하기 해서 16 이렇게 해서 산수해주면 1이 들어간 건 끝났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2가 제일 작은 원소. 그렇다는 얘기는 1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원소들을 채워야 되는데 이때는 3, 4, 5라는 3개의 원소가 이쪽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2가 제일 원소로 계산되겠고, 이런 횟수는 2의 세제곱. 16? 계속 16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그 다음 1, 2, 3 3이 가장 작은 원소라는 얘기는 1, 2는 들어가면 안 되겠고, 이때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4, 5 두 개 카운트니까 3이 가장, 이거 조심해야 되겠군요. 계속 2가 되는 게 아니군요. 얼마가 되겠습니까? 12가 계산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럼 1, 2, 3 안 되고 4가 가장 작은 원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5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두 번 계산되겠고, 2의 1제곱이요. 그러니까 8.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5가 되면요. 5가 제일 작은 원소? 그럼 이건 그냥 딱 한 번인데요. 그러니까 곱하기 딱 해주면 되겠죠. 5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32에다가 20에다가 32도 있었고 20도 있었고 5 있었고 그러면 52에다가 57 이렇게 계산되면 되나요? 해서 가장 작은 원소의 합 57 구해놨습니다. 문제의 뜻 파악을 하면 뭐 계산 좀 힘들어 보이는 거지만 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군요. 자, 그럼 어디가 키포인트죠? 먼저 집합 31개 만들어진다는 것부터 이해해서 가장 작은 원소라는 부분들, 기호가 무엇인지 좀 알면 또 생각하는 거죠. 1이 가장 작은 원소가 된다는 얘기는 1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겠고, 그거보다 큰 다른 원소들로 구성된 그런 집합이겠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원소들은 이렇게 4개가 되니까 우리 부분 집합 개수가 하는 거니까 2의 4제곱이다. 1이 이만큼 계산되니까 곱하기 해서 계산하겠다. 이 하나만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쭉 똑같은 일은 따라가는 거죠. 되겠습니까? 규칙성 부분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풀이를 해달라. 좀 그럴싸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되셨습니까? 확실하게 이해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복습 잘 합니다. 자, 9번 문제 풀이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장항고 문제 풀이를 하고 계십니다. 15번 문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P가 조건 Q에 의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두 집합을 비교했을 때 P 집합이 확실하게 크다, 이런 뜻인데 이 뜻 전달 잘 됐습니까? 자, 그러려면 이제 필요 충분 조건 정의를 또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P면 Q라는 부분이 뭐일 때? 참일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글씨가 떨어지네.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P면 Q가 참이다. 참일 조건 사실 학습이 되죠. P, Q 집합 포함관계, 진리집합 보게 되면 Q집합이 더 클 때 P는 Q는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충분, 필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이론의 정의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문제 풀이 갈 때는 어떻게 되냐? 뭘 해야 되죠? 포함관계를 조사해야 되죠. 왜일까요?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포함관계가 나눠지지 않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를 찾아서 그 다음 이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보기 들어가서 봅시다. 기억부터 살피겠습니다. 기억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된 두 개를 비교하겠다.
근데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렇게 와우 두 개 돼 있고 하나 돼 있고 이쪽 집합이 더 크다는 거 이해됐죠? 됐습니까? 사실 기억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하게 되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0 이렇게 되게 되면 x 마이너스 y가 0이거나 x 플러스 y가 0 이렇게 되는 이 모양인데 이 부분을 사실 수직선에다 정확히 나타내주면 y는 이꼴 x, y는 이꼴 마이너스 x 이렇게 두 개가 돼요. 근데 니은에 있는 y는 이꼴 x는 이게 하나만 되는 거고 당연히 이쪽 두 개에 있는 것이 더 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좀 어려운 얘기입니까? 자, 니은 뭐가 되겠습니까? 절대값 부분이 0이 된다는 이야기는 앞에가 0 그리고 y도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쪽은 x 플러스 y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오른쪽 집합이 훨씬 더 큰 거죠. 왜일까요? 이거를 뭐 굳이 좌표 평면에서 나타내주면 이건 이렇게 y 이꼴 x 많은 거고 이쪽은 0, 0이니까 이게 점 딸랑 하나입니다. y 이꼴 마이너스 x 된 거고 무수히 많은 점에 오른쪽이 커도 확실하게 큰 겁니다. 됐습니까? 지금 정확한 집합 포함관계 때문에 이 좀 수직선 모양 살짝 나타내 드렸는데 이거 오히려 더 버거운가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내용 가지고 충분히 이해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디귿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다. 그건 납득이 되는데 오른쪽에 이제 절대값이 되어 있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럼 절대값 부분부터 이해하려면 거기는 일단 뭐 하겠다? 제곱을 하겠습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y제곱 더하기 2배의 절대값 xy 되겠고 오른쪽은요. x제곱 y제곱 2x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소거가 되고요. 이 부분 남는데 그러니까 절대값 xy가 xy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절대값이 더 크게 언제이겠습니까? 이 부분은 항상 양인데 이쪽 부분이 똑같이 양이 되면 크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게 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뜻은 xy가 0보다 작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보다 크다 하고 어느 집합이 클까요? 라고 비교해요. 물론 당연히 이제 좌측이 큰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주면 자, 좌측 부분은 이 원점 이거 빼고 다예요. 어떤 숫자가 되든지 간에 제곱하게 되면 0,0 요거 빼고는 다 양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요. 곱하기에서 0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2, 4분면의 순서상, 그 다음에 4, 4분면의 순서상이죠. 비교했을 때 어디가 크겠다, 왼쪽이 더 크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문제에서 말하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 이게 지금 아까 그렇겠죠. 이제 벌써 두 개는 골랐고요. 다 이제 마지막 리을 하나 더 고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저것도 뭐죠? 똑같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하나는 해결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x-y의 절대값이 0이다 이걸 해주면 되겠네요. 뭡니까 이거는? 뭐 x 빼기 y가 0이라는 얘기겠고 그럼 y는 이꼴 x 이거죠? 그럼 이거를 뭐 굳이 또 수직선을 이용해서 표시해서 좀 표시하겠다면 이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쪽은 아까도 봤듯이 이렇게 된 거고 되겠죠? 뭐 어느 쪽이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의 원점 0,0이 문제죠. 이거는 이쪽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정확하게 알려져야 되는데 포함관계가 명확하게 성립하는 게 아니죠. 어느 게 이쪽 뭐 쏙 들어간다든지 이게 쏙 들어간다든지 이게 가능한 게 아니죠. 자, 이럴 때는 뭡니까 이거? 아무 조건도 아니다예요. 리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왜 수직선을 이용했는지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 뭐 발레나 들고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좀 안 되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나왔을 때 정확한 집합 표현을 해서 설명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리을은 뭐였다? 아무 조건도 아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는 조금 설명하기 애매한 그런 형태의 표현, 정확한 집합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내용 들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정의를 정확하게 잘 분석해서 정의를 이용한 그런 풀이법 익혀서 좀 제발 좀 실력을 좀 팍팍 쌓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문제 체킹하고 설명드렸습니다. 제 설명이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봅니다. B, Q,
R 주어져 있는데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15번에 이어서 필요 충분 조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포함 관계 살펴보라고 했으니까 뭐 조사해보죠. R은 됐습니다. 충분 조건 오호 주어가 작아야 되겠다. 됐습니까?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주어가 R보다는 커야 되겠다. Q가 R보다는 크다. 근데 P하고는 관계가 모르니까 이렇게 표시돼야 되겠네요. 나름 재미나게 표시가 되겠군요. 자, 그리고 나서 주어진 식을 살펴보게 되니까 P가 확실하게 인수분해가 가능한 겁니다. x-6, x 플러스 1 인수분해돼서 처리되니까 6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R집합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R집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R집합은 계산해보니까 2x는 마이너스 P에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B가 됐는데 이게 뭐 원소가 어차피 하나잖아요. 그게 이제 6이냐 마이너스 1이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쏙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B가 마이너스 1 해서 B가 2인 경우와 마이너스 2분의 B가 6 해서 B는 마이너스 12인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또 R집합이 Q집합이 쏙 들어가야 되는데 해가 그러면 마이너스 1이냐 6이냐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저기 집합을 보니까 X제곱 그럼 마이너스 2 해라면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이꼴 제로가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1 돼야 되겠고 근데요 이렇게 써지게 되면 이게 무슨 식이 되죠? 주어진 식 자체가 X제곱 플러스 그냥 곧바로 가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해가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호호 Q집합도 원소가 하나가 되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이쪽이었네요. 그럼 6을 문제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6에다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얼마죠? 2, 6, 12 플러스 A는 이꼴 제로 와우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8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A 값이 갑자기 숫자가 커져서 당황했습니다. 이때 A-3B 값을 구해달라.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3배에다가 얼마가 됐죠? B 값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12 B 값 마이너스 12 자꾸 좌측이 눈에 거슬립니다. 자, 3배 했으니까 플러스 얼마가 되겠습니까? 36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12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15번에서 정의를 확실하게 공부하고 나서 그 부분을 적용을 해가는 거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집합 포함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 나온 것을 해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과연 무엇인지 찾아가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거듭 설명드리지만 필요 충분 조건 관계 나오면 포함 관계를 조사하고 포함 관계를 확실하게 조사하고 주어 확인해서 주어가 큰지 작은지 명확하게 표시해 가면 되는 그런 풀이 큰 틀의 기본 정의 확실하게 이해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16번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7번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것 이렇게 명제가 딱 주어져 있는데 요거의 부정이 참이다. 문장 정확하게 잘 알면 실수하기 쉬워서 체킹했네요. 자, 부정을 구해야 되죠. 어떤 실수 X 부정을 하게 되면 모든 실수 X다. 정확하게 아셨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식을 열심히 쓰는 거고 자, 부정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로 싹 바뀌면 되는 거죠. 부정 정확하게 구하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어진 말이 어떻게 되면 참이 될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2차 식이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뭐 0 되는 것까지 용서해 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가 없다 중근 뭐 이런 형태의 표현이 해당되는 거니까 저 판별식 뒤 들어갑니다. K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거나 같아가 되는 거죠. 끝나서 갑니다. 끝나갑니다. 뭐 짜질구리하게 인수분해 가지고 장난 안 치겠습니다. 끝 나왔습니다. 최대값 2 최소값 마이너스 2 결과 끝났습니다. 우와 근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 뭐 하려고 그러나요 이거? 그러면은 뭐 10에다가 빼기 2 이렇게 해서 뭐
마지막 산수 좀 장난치려고 애를 쓰는데 별거 없습니다. 자, 구하가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는 명확하게 공부를 좀 잘 해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실수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면 이게 바뀌고, 또 만약에 모든 실수 부정하게 되면 어떤 실수에서 바뀌는 거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작다에 부정하게 됐을 때 크거나 같다 바뀌어가는 거겠고요. 자, 우선 부정구해 가는 거 정확하게 문제 읽어서 해결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주어진 2차 식이 이게 지금 곧바로 이렇게 하다가 자꾸 실수하는 경우가 나타나서 그러는 건데, 제발 중간 과정에 이렇게 그래프 2차함수 이게 좀 약간 이해 과정만 딱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크다, 그거나 같다, 0 되는 것까지. 그러면 이제 판별식 뒤에서 이제 무리 없이 처리해 갈 수 있는 부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좀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구성 요소들을 넣어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어쨌든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학습해서 실수 없이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7번 마치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 문제는 19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 뒤에 서술형 두 문제가 더 있는데 그 문제들은 좀 평이해서 장하고 문제는 이 19번 문제를 마지막 문제 설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직선을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 그런 다음에 또 Y는 이꼴 X에 대해 대칭이동 두 차례나 이런 이동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L'이라고 하자. 근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이 Y축 위에 있다? 그렇군요. 근데 우선 맨 처음 직선을 보게 되면 Y절편이 5인데 기울기가 양인지 음직을 잘 모르지만 여기가 이제 0,5가 되는 건 확실하니까 나중에 교점이 0,5겠다. 기억해서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평행이동 하지요 뭐 이제. 저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습니까? 3만큼. Y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만큼 곧바로 이렇게 쓰면 되죠? 이쪽에 쓰지 않고 곧바로 이만큼 넘겨 쓰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리를 좀 먼저 하고 ax-3a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자, 먼저 이게 평행이동한 겁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을 또 다시 한번 또 뭘 하겠다. 대칭이 오겠다? 우와, 진짜요? 그러면 뭐 xy 바꿔야 되죠. x는 ay-3a 플러스 3 정리 끝났습니다. 자, 이 식을 이제 깔끔하게 또 정리를 y는 하고 싶은데 그럼 시간 걸리죠? 됐습니다. 이제 교점이 0,5라는 거 됐으니까 그냥 곧바로 대입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x에 0 대입하고 5를 대입하면 5a-3a 플러스 3이 되겠다. 자, 2a는 그러면 얼마다?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3이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3 해서 풀이를 맞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풀이 맞추고 나니까 별거 없네요. 자, 대칭이동, 평행이동 확실하게 공부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 점검하는 그런 항목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자, 평행이동 표시가 되어 있고요. 됐습니까? 그럼 뭐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칭이동 한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Y축 위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이 맨 처음에 교점을 구해놓은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잘 처리돼서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무난한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마지막 서술형 감점 없이 잘 해결하길 바라면서 장항고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